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안건인데, 이 부분 좀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오늘 재녹화에 대해서 손대범 의원이 AS 차원에서 해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하자라고 하면서 주제를 본인이 탁탁탁 던졌는데 거기에 국가대표를 딱 넣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나는 국가대표 보고 싶다 그래서 넣은 건데. 국가대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자, 무슨 생각으로 국가대표를 넣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네. 번째는 이제 존스컵과 연관, 아까 얘기했던 존스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국제대회가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뛸 대회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근데 아깝지 않으세요? 키아나 스미스를 이대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게? 젊은 키아나 스미스와 한 살이라도 더 어린 박지수가 같이 뛸 기회를 못 본다는 게? 야, 이쪽에서 강희수 선수가 좌중간에 잘 넣으니까 강희수 선수 좌중간에 있고, 키아나는 아무래도 잘 넣으니까 우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박지수 있고.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이 젊음이?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박지수 선수 WNBA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안 간다 치고 일단은. 안 간다 치고? 어쨌든 간에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존스컵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존스컵이 열리고, 박지 선수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해란 선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키아나와 이해란과 강희수, 진한도 있겠고, 이런 선수들이 좀 1년을 그냥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존스컵이다 해도 나가자. 그게 박지현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올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선수단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결과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근데 만약에 키아나 선수가 이제 기아를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올해 잘하면 신인상도 탈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든 연맹을 대표해서 뭐든 했다는 게 중요한데 올스타도 안 뽑혔어. 그러니까 뭐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월드컵 예선 토너먼트가 8월달에 열린다. 근데 실체가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피바 캘린더에는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뭔가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회도 있긴 있어요. 그 월드컵을 위한 사전 예선 같은 건데 아시아컵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있으면 나가야죠.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도 국가대표 감독이 필요하고. 그런데 일단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좀 다들 놓치지 말고 좀 정보를 가동해서 나가야 된다. 젊은 선수들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젊음이? 그러니까 작년에 좀 아쉽게 성적이 나오면서 많이 아쉽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좀 전력 강화에 대한 뭔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 게 뭐 아까 얘기했던 제도하고 맞물려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외국 선수 제도가 없어진 게 국제 경쟁력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한국적인 특징을 우리만의 특징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저는 박지수라고 봐요. 예. 박지수, 한국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쨌든 핵심은 박지수예요. 근데 박지수가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박지수가 잘해야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외곽이라던가 우리가 잘하는 게 더해져야 되는 건데 박지수가 버텨주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박지수는 외국 선수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이후에 맨날 더블팀 아니면 변칙 수비 그리고 자기보다 뭐 많게는 10cm, 뭐 7, 8cm 더 작은 선수들하고 그 싸움만 하다가 국가대표 나가면은 그제서야 나보다 큰 선수, 나하고 같은 선수 1대1 이런 농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박지수한테는 본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그와 함께 대표팀을 위해서라면은 외국 리그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건데 WNBA가 사실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WCBA만 봐도 지금 한쉬 선수라든지 류에이류 같은 선수는 WNBA급 선수가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박지수 선수 WNBA 도전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뭐 지금은 근데 사실 리그 트렌드가 바뀌었죠. WNBA도. 그런데 박지수 선수도 3점 던지고 트레이도 참가하고 잘해요. 물론 당연히 본인의 더블팀이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어시스트도 잘 빼주고 굉장히 영리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라스베가스에서 더 뛰긴 힘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어느 팀이든 가게 된다면은 더 기회를 발휘하지 않을까. 게다가 라스베가스가 박지수의 소유권을 연장 안 하는 바람에 박지수 선수는 지금 자유계약 선수라서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 마땅하게 좋은 데 가게 된다면은 굳이 빅맨 역할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박지수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구단들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팀들이 많아서 그런지 WNBA는 센터들이 트렌드가 지금 이 트렌드다라고 하면은 전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양한 색깔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알리아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인으로 올라왔는데 거의 저 샤키로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농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국가대표 뽑혔더라고요. 물론 뭐 몇몇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뽑힌 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스타일의 센터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감독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 박지 선수를 뽑았던 라스베가스의 레인비어? 그 빌레인비어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박지수 지금 이 어린 박지수를 뛰게도 안 하면서 이 팀에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냐? 한국에서 좀 더 올라와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레인비어가 그때 했던 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립 서비스는 아니었는데 27, 28살의 박지수가,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죠. 27, 28살의 박지수가 WNBA 정상급 센터로서 경쟁한다는 거를 그려볼 수 있냐, 당신은? 이라고 해서 아직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센터는 정통 센터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치 포 같은 센터도 있고 다양한 센터가 있다. 박지수는 그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센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림 그리다 종이 뺏겼네 이 사람 진짜. 참. 근데 또 그 양반이 나가니까 라스베가스 농구가 좀 잘해. 매력적이야. 베케이먼의 농구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박지 선수를 필요로 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 충분히 좀 자신감만 있다면은 뭐 물론 WKBL처럼 뭐 더블을 매경기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좀 나가면 어떨까? 강요하고 싶진 않은데 방송으로 저는. 근데 결정을 잘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아쉬웠던 이전 그 진출에서도 솔직히 보는 우리가 우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 많았거든요. 스튜어트를 앞에 두고 날려버리고 올라갔던 레이업도 그랬고 게임을 끝내버리는 두 손 블록슛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저는 박지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봤단 말이죠. 사진도 아직도 있고. 근데 그때부터 안 올리고 있습니다. 혼날 것 같아 안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입장에서 이 선수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인데 농구팬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또 큰 무대에서 뛰는 것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근데 본인 스스로 그 WNBA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고, 그리고 예전 사진은 안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래프트 때 그 교복 입고 드래프트 왔을 때 나는 그때가 정말 박지수 외모의 리즈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박지수 선수가 단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네, 요즘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잘 웃고 멋있고. 네. 여기서까지 하고 국가대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게 있어요. 국제팀이. 협회도 그렇고 연맹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물론 협회는 있어요. 국제팀.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국제적인 동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열심히 잘하세요. 다만 이제 농구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감독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를 읽고 감독한테 조언해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냐, 국제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간 게 너무 아쉽고 사실 감독의 의지가 있다면 사실 그건 감독 본인이 되겠죠. 세계적인 전문가는. 감독 본인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감독님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전 그것도 있다고 봐요. 감독을 공모로 뽑는데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그 공모를 뽑는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딱 그거잖아요. 내가 손대범이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고 싶으면은 대표팀 감독이 돼주세요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금액 조건 얘기한 다음에 분명히 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코치는 어떻게 할 거냐, 몇 명 쓸 거다. 그거 이 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나 그 조건 해줘야 된다. 그럼 코치 몇 명에 뭐 전력 분석 누구 필요하고, 그리고 1년에 소집은 몇 번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내고가 되는 건데, 공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얼마, 코치 누구랑 한 조, 그거 끝.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제일 큰 게 있어요. 겸업. 그쵸. 겸업 금지.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만 풀어도 도전자를 더 많이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남자농구 대표팀 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능력 있는 젊은 코치들을 많이 원했어요. 근데 다 프로에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사실 프로팀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누가 내줘? 겸업을 떠나서. 겸업을 하려면 또 미운 털도 박힐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겸업만 약간 해지가 된다면은 저는 괜찮은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우려되는 거는 저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누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봄쯤에 공모를 한다고 들었어요. 일자리 하나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내가 일자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는 여자 농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인정하고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도전하면 어떨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나 상대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당장 공모할 때 상대팀이 안정해서 모르겠죠. 근데 대표팀 가가지고 물어봤을 때도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대표팀 감독 공모가 진행이 될 때 이 영상을 본 팬들이 손대범이 너무 기우였네.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딴 얘기하고 있어. 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근데 네. 왠지 이래서 그 말했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야, 난 저 누구인지 몰라. 난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냥 들리는 소문들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외국인 지도자가 한 명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농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필요는 하죠. 왜냐면은 농구는 솔직히 전 세계 존재하는 많은 그 프로 스포츠 중에서 축구 다음으로 가장 글로벌화가 잘 돼 있는 게 농구잖아요. 그만큼 영역이 넓고 결국 경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필요한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외국인 지도자가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폐쇄적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이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손을 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외국 지도자들이 볼 때 한국이라는 농구 시장이 내가 도전해야지 알아서 덤벼들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유튜브가 막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유튜브로 풀경기를 찾아볼 정도의 정성을 가진 지도자분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유럽 농구라든지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제가 알기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충격을 주려면 사실은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박신자컵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울림을 줬거든요. 선수들한테. 여자 선수, 일본 선수들을 직접 마주해보고 쫓아가다 지쳐보고 못 막아 3점 내주고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또 아시안게임까지 연결됐죠.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여자농구가 굉장히 시청이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충격이 사실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농구인들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TV로 봤다, 유튜브로 봤다, 트렌드다 그렇게 아무리 뱅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강연 나갈 때 선수들한테 직접 한 얘기가 하이라이트나 짤 보지 말고 풀경기를 보라고. 이게 풀경기 때 벤치 운용이라든지 선수들 표정이라든지 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봐야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풀경기를 좀 많이 보라고 하는데 풀경기보다 좋은 건 사실 직관이죠. 그래서 그렇죠. 직관할 수 있는 그 외부적 충격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실패하고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대표팀이 이렇게 되면 운영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협회가 정말 걱정했던 거 경기가 없으니까 감독을 안 뽑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협회가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평가전도 섭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자 남자 다 섭외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A매치도 그렇지만 남자 여자 다 섭외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사실은 이게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올림픽이 껴있고 아시안게임이 껴있는데 우리나라에 잘 안 오려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박신자컵 때도 제가 약간 섭외 비하인드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애매해요. 우리나라가 오기가 거리가 기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농구 변방이고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돌아가신 그 피바의 패트릭 바우만 회장을 제가 총장이죠. 그분하고 이제 아침에 잠깐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누가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만났는데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국은 농구 시장에 농구 지도에 없는 나라다. 블랙홀이다. 근데 뭘 믿고 이렇게 꼬장을 부리냐. 그때도 했던 얘기가 한국 오면은 KBL 총재 따로 만나야 되고 WKBL 총재 만나야 되고 협회회장 만나는데 다들 왜 이렇게 뻐기냐. 만나기도 힘들고 대답도 다 다르냐. 그 당시에 일본 꼬라지 못 봤냐 지금 그렇게 하다가. 그쵸. 그때 당시 일본은 나눠져 있다가 네. 징계받고 이게 세계로 합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협조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게. 그런 얘기를 했었고 농구 시장 자체가 코리안 바스켓볼이라는 게 뭐냐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직까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협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걸 계보를 물려받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것들도 약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한 단계 좀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그 발걸음의 그 눈높이가 사실 팬들 눈높이 높아지다 보니까 못 채워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농구인들도 그렇고. 자, 우연치 않게 2부를 찍게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녹화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연치 않게 3부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그럴 일 바라면서 없을 건데. 네. 네. 아마도 제가 저번에 신하는 얘기도 너무 편집을 좀 늦게 하셔. 너무. 이번에도 편집을 늦게 해서 3부가 나올 수 있도록 요즘에 다 자막 들어가는 거 몰라요? 요즘 자막 다 들어가야지. 요즘 내가 보는 정치대담에 자막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치랑 다르죠. 스포츠랑은.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BGM 봅니다. 좀 넣어주고 자막도 여자 농구고 우리 아저씨 둘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우두충충하지 않습니까? 좀 밝게 나가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